도대체 여드름은 어떻게 생긴 건지, 여드름 씨앗이 발현되는 데까지는 무조건 90일이 걸린다. 이중세안으로 피지를 조금씩 줄여가면 모공도 조금씩 줄여간다. 너무 피부 좋아,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너무 행복하겠죠? 수부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데일리 여드름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드름 피부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잘못 관리해서 만들어진 건지,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은 건지, 어디서 옮은 건지, 균이 올라온 건지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피부 판독만큼 어려운 게 내가 어떤 여드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드름은 전문적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눠요. 1기 여드름, 2기 여드름, 3기 여드름, 4기 여드름 이렇게 나누는데, 내가 몇 기 여드름인지는 알고 데일리 케어를 해야 돼요. 여드름은 피부샵이나 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보다 날마다 내가 아침 저녁 세안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나 돈 많아 그러면 나 세수를 맨날 병원 가서 할래.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그럼 큰일 나요. 피부가 완전히 예민해져요. 피부샵에 가서 날마다 어떤 특별한 기구를 이용해서 피지를 뽑아내고 모공 입구를 닫아버려서 모공을 작게 해준다? 이거는 나중에는 완전히 면역이 전혀 없는 피부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민 피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병원이나 에스테틱 샵을 가서 관리를 하시고 6일은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면 도대체 여드름은 어떻게 생긴 건지, 왜 생긴 건지는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유전적으로 피지가 많이 나오는 피부 타입을 유전받았어요. 이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난 서울대학 가야 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사람도 그럴 거고요. 어른들 중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색조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 모공을 낮 동안 계속 막히게 해요. 그럼 그 안에서 균들이 너무 행복한 회식을 해요.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균들의 먹잇감은 다 기름이에요. 그럼 거기에 세균과 박테리아가 엄청나게 서식을 해요. 서식을 해서 모공 속에서 막 집을 지어요. 넓혀요. 공간을, 아파트 평수를 계속 넓혀요. 지네들끼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세균과 박테리아가. 그러면 이제 가렵게 되고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공이 박혀서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 여드름 씨앗은, 지성 피부는 누구나 모공 맨 끝에 가지고 있어요. 바늘 끝만한 씨앗을. 근데 그 씨앗을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하면 여드름이 안 생겨요. 근데 그게 90일이나 걸려요. 내가 밖으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드름이 툭 튀어나왔어. 언제 생겼냐? 90일 전에 여드름 씨앗이 생겼는데, 어느 환경을 내가 잘못, 나쁜 환경에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세균과 박테리아가 너무 잘 사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줬어. 어제 소맥 아니면 치맥을 실컷 먹고 세수를 안 하고 잤어. 손 연락에 얼굴 만지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소맥 했어요. 그리고 그냥 잤어. 그러면 이 여드름 씨앗이 89일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때다 하고 염증을 확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여드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개월 전에 자리 잡고 있던 게 90일이 발현이 됐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1기 여드름부터 4기 여드름. 1기 여드름은 70일 됐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드름 씨앗이 발현되는 데까지는 무조건 90일이 걸린다. 90일이 걸려도 발현이 안 되는 여드름이 있고, 그냥 계속 깨끗이 부드럽게 세안해서 계속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기 여드름 뭐냐?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 여러분 이 용어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화이트헤드는 좁쌀 형태의 화이트헤드. 모공 입구가 막혀 있어서 좁쌀처럼 얼굴에 쫙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중학교 1학년짜리 아주 피부 하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얼굴에 화이트헤드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드름이 날 피부가 아닌 거예요. 제가 목을 봐도 알겠고, 피부 조직을 봐도 알겠고, 모공도 작고 막 너무 예쁜 피부예요. 엄마를 보니까 엄마도 피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엄마를 잠시 나가 있게 하고 애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엄마 화장품 썼지? 그랬더니 맞대요. 그럼 너는 여기서 이렇게 관리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거 돈 한 번 받는데 10만 원이야. 엄마 화장품 몰래 쓰는 것만 안 하면 화이트헤드 싹 없어져. 이거 없어질 동안 여기서 압출 한번 하고 절대 그거 쓰지 말고 네 피부에 맞는 수분 화장품 써야 돼. 그러니까 알았다고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를 봤는데, 화이트헤드는 거의 좁쌀 형태로 화장품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대부분 화장품의 문제예요.
선크림, 비비크림, 영양크림. 그 전 거에서 화이트헤드가 생기진 않아요. 화이트헤드가 생기면 짜내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일기여드름 중에 하나 또 블랙헤드가 있어요. 모공이 밖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산소와 맞닿아서 까매지는 건데 얘는 특징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거를 코메도라고 하는데 코메도의 뜻이 구덕이라는 뜻이에요. 하얀 살찐 구덕이라는 뜻이거든요. 블랙헤드는 짜내지 않으면 계속 속에서 커져요. 내 피지와 외부에서 주는 기름들, 외부 물질, 화장품, 선크림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모공이 계속 넓어져요. 그러니까 블랙헤드가 생겼다. 얼른 짜내야 돼. 그래서 모공이 열려 있으면서 상아되게 검게 보이는 거는 반드시 짜내야 되는데 짜내기 전에 내가 짜면 자꾸 상처를 일으키고 필요 이상 너무 짜게 되니까 철저한 이중세안을 하면 돼요. 그러면 피지를 점점점 줄여가면서 모공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철저한 이중세안으로 피지를 조금씩 줄여가면 모공도 조금씩 줄여간다. 근데 이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가 생겼을 때 본인이 너무 견디지 못해서 마구 짜죠? 코메도라는 요즘 기구가 있어요. 거의 다 갖고 있더라고요. 집에 중학생들이. 인터넷이 워낙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걸로 마구 짜면 껍질 다 벗겨져요. 피부 표피 껍질은 0.1에서 0.3mm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누르는 순간 아니면 면봉으로 짜는 순간 그 얇은 표피는 훅 벗겨져 버려요. 벗겨지고 나면 그 자리가 색소 침착이 돼요. 이런 형광등 불빛으로도 되고 바람으로도 되고 냉난방으로도 되고 자외선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를 모르고 자꾸 혼자 짜다 보니까 검은 흉터가 군데군데 나 있죠. 근데 그거는 거의 영원히 흉터처럼 안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절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따 4기 여드름까지 설명을 하고 압출하는 니들에 대해서 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드름은 2기 여드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염증성 여드름이라고 해요.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는 비염증성. 이럴 때 짜내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2기 여드름부터는 염증성 여드름이라고 하는데 발열과 가려움을 동반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정 케어를 해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구진이라고 하고 하나는 농포라고 하는데요. 구진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뾰루지라는 거예요. 뾰루지 속에는 여드름 씨앗이 안 들어있어요. 우리가 건드려서 염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여드름 씨앗이 들어있는 게 여드름이고요. 여드름 씨앗이 없는데 우리가 밖에서 긁거나 기스를 내가지고 오염이 되는 거를 이제 구진이라고 하거든요. 그 구진의 경우는 무조건 압출하고 손대면 안 되고요. 진정 크림을 발라주든가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무관심해 두면 2, 3일이면 없어지거든요. 그게 구진인데 그것도 2기 여드름에 속해요. 그 다음에 2기 중에 농포라는 게 있는데 모공 하나가 혼자 곪은 걸 말해요. 하얗게 고름이 생긴 거예요. 혼자이기 때문에 깊이도 없고 넓이도 없어요. 되게 작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이 발그스름하다 그러면 짤 때가 아니에요. 근데 주변이 발그스름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눌러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아주 딱딱하지도 않아. 이럴 때가 농포를 짤 적절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농포, 고름 형성은 박테리아와 세균이 막 이제 우리 피부에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면역세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얘네들하고 싸워요. 싸워서 만든 고름이 시체예요. 그 시체를 고름이 살안된다는 말은 엄마들이 옛날에 많이 했었죠. 절대로 살이 안 되기 때문에 붉은 기운이 없어질 때 반드시 짜내야 돼요. 이것도 이따 짜내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농포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붉은 기운이 없어지면 압출한다. 3기 여드름은 결절과 낭포라는 게 있어요. 결절은 농포를 그냥 안 짜고 놔둬요. 그러면 속에서 터져요. 모공 벽이 터지면서 옆집 모공에 균을 전이를 시켜요. 그래서 2개 내지 3개가 만나요. 그래서 모공 3개가 합쳐지니까 훨씬 크고 딱딱해지는 걸 결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부 깊숙이 만져보면 농포가 딱딱해져서 압출은 필수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엄마가 짜도 되고 잘 짜면 내가 짜도 돼요. 근데 3기 여드름이지만 드디어 낭포가 됐어요. 3가지가 결절로 딱딱해졌으면 짜도 되는데 얘가 물렁물렁하고 아프고 빨갛고 주머니를 이루어서 이렇게 길게 커졌어요. 그럼 이거는 많은 모공끼리 만난 거예요. 2-3개가 만난 게 결절이고 낭포는 막 10개, 20개 이렇게 만난 게 낭포예요. 이거는 무조건 병원 가야 돼. 이거는 종기성 여드름이라고 해서 3기라 해도 좀 더 강한 거죠. 2기도 구진보다 농포가 강하고 3기도 결절보다 낭포가 강하고 1기도 화이트헤드보다 블랙헤드가 강한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무조건 압출이 필요하고 종기성 여드름은 검푸른 색을 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보면 검푸른 피가 푹 쏟아져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깊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피까지 완벽하게 짜는 게 중요하고요.
잘못 잡으면 흉터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병원을 꼭 같이, 병원과 에스테틱을 같이, 진정은 에스테틱에서 하고 병원에서는 압출을 해야 돼요. 압출을 했을 때 스테로이드를 발라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절대 안 돼. 이거는 고집이에요. 스테로이드도 염증을 퍼지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색소 침착과 흉터를 크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기 여드름은 이제 드디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1기, 2기, 3기가 빈틈없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기, 2기, 3기 여드름이 계속 전이시키고 결절 만들고 농포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피부 속이 몽땅 진피 속이 다 골맞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유전적인 병이에요. 여드름이지만 피부 병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 나아도 괴사가 상당히 많이 되죠. 그래도 전체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병원을 가서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바르는 약도 하고 먹는 약도 먹고 반드시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정말 주의해야 되고요. 에스테틱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에스테틱 아무리 유명한 데서 압출을 잘한다 해도 깊은 흉터를 남기고 감염을 크게 시켜요. 그래서 나지 않던 목, 등, 데콜테 다 막 올마 터질 수 있으니까 절대로 에스테틱에서는 하는 게 아니라고 제 입장에서는 보고요. 그 다음에 세안 방법. 무조건 여드름은 이 사기를 모두 해서 병원은 일주일에 한 번 가라고 했잖아요. 집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아침 저녁 세안 방법은 무조건 청결하고 부드럽게. 청결은 하는데 절대 세게 하면 자극 주는 순간 여드름이 터져요. 1기부터 다 똑같아요. 자, 세게 해서 화이트헤드를 터뜨렸어요. 반드시 골마요. 블랙헤드 괜찮은 것 같죠? 염증 생겨요. 막 손톱으로 긁고 강하게 세안하면 절대 모공이 터지지 않게. 이미 모공에 뭔가 꽉 차 있는 게 1기부터 4기 여드름이에요. 그래서 건들면 터져요. 아주 부드럽게 세안하는 거예요. 근데 성분을 좀 보고 클렌징 젤을 사야 돼요. 그래서 설파나 살리실산, 아하 성분이 함유된 그런 폼 클렌저를 상담을 충분히 하고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본인 피부 타입을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권유받는 거를 홈쇼핑에서 좋다고 해서 뭐 누가 이거 쓰니까 좋아 이러고 사시면 안 돼요. 이런 성분들을 확인하고 폼 클렌저로 세안할 때는 항상 2, 3회를 해야 돼요. 1차 세안, 2차 세안. 다른 거는 막 문지르고 비비는 걸로 1차 세안과 2차 세안이 구분됐었잖아요. 여드름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폼 타입으로 부드럽게 러빙해서 씻고 덜 닦였어 한 번 더. 그래서 2, 3회를 부드럽게 세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안하고 난 다음에는 여드름 전용 토너, 항균과 박테리아 성장 억제를 해줄 수 있는 설파, 살릭산, 아하, 바하 성분이 함유된 토너를 써야 돼요. 이렇게 토너를 쓰고 나면 엄청나게 건조해요. 피부가 순간적으로. 이제 젊은 피부가 여드름 피부이기 때문에 좀 참으면 막 나와요. 기름도 나오고 수분도 나오는데 세안 후에 견딜 수 없게 당기거든요. 이때 수분 미스트를 하나 사셔가지고 여드름 전용 토너와 한 3대1로 섞어요. 섞어서 수시로 뿌려주는데 학교에서 너무 가려워. 막 2교시 끝났더니 또 기름 위에 얼굴이 둥둥 떠 있어. 그럼 얼른 손 깨끗이 닦고 물세안 살짝 하고 이 섞은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염증으로 발전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집에 오면 또 여기저기 툭툭 2기 여드름, 3기 여드름이 막 나 있어요. 그러기 전에 반드시 물세안이라도 학교에서도 해도 좋아요. 요즘에는 따뜻한 물이, 미지근한 물이 어디든지 다 나오죠. 찬물도 안 좋고 찬물도 자극이에요. 따뜻한 물도 자극이에요. 미온수, 늘 미온수로 닦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용 토너랑 수분 미스트가 다른 건가요? 같이 다 토너 네, 보통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수분 미스트라는 거는 그야말로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NMF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를 미스트라고 해요. 토너를 미스트라고 해서 바르는 건 효과 하나도 없어요. 토너는 물이 90%, 거기다가 알코올, 아까 말한 이런 박테리아 성장 억제 성분들을 넣어놓은 게 토너기 때문에 유지 전혀 안 돼요. 근데 유지가 안 된다고 해서 어머 너무 당겨, 이게 수분 미스트를 발랐다, 거긴 영양 성분이 많아요. 균들이 막 득실거리는데 미스트를 뿌려줬더니 얘네들 또 막 먹고 성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드름 전용 토너를 3대1 정도로 섞어서 대충이라도 씻은 상태에서 분사를 해주면 좋고, 그리고 세안 후에 거칠거칠한 수건으로 닦으면 절대 안 돼요. 그 수건에 미세먼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무리 깨끗이 빨았어도 그게 모공이, 여드름들은 상처 입은 모공 입구에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다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냥 말리든가
아니면 깨끗이 빠른 물티슈로 그냥 이렇게 찍어내는 정도, 수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드름에 굉장히 중요한 팁이고, 또 잘 때 베갯잇을 매일 빨지는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수건을 깔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심각하죠. 수건 물 닦을 때도 조심하라고 했는데 정말 어렵겠지만 베개 청결하고, 이불도 마찬가지고 얼굴 뒤집어 쓰고 자고 엎드려서 자고 머리카락 막 이렇게 앞으로 내리고 이런 거는 절대 금물.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 이마에 많이 나는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거의 앞머리를 내리고 다녀요. 나는 얼굴이 길어, 얼굴이 너무 커, 막 다 가리고, 근데 머릿속에서는 늘 유분이 철철철 넘쳐 흘러요. 머리카락 속에서는 항상 머리카락 모공은요 다 열려 있어요. 늘 아주 그냥 기름을 배출을 하거든요. 머리 끝까지 다 내려와요. 내려와서 얼굴에 도포가 돼요. 그러면 다시 박테리아나 세균의 밥이 기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습관들만 바꿔도 이 지긋지긋한 여드름 피부에서 벗어나면서 20살이 넘고 점점 좋아지면서 25이 되면, 이렇게 관리 잘했다면 예쁜 피부, 옛날에 나 여드름 엄청 났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고객을 보면 피부 너무 좋아요. 지성 피부라서. 여드름만 안 나면 지성 피부가 모공 살짝 넓을지라도 윤기 나고 반짝반짝하고 최고로 좋아요. 건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 케어를 예쁘게 해서 25 이후부터 너무 피부 좋아,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러면 25살 넘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흔이 넘을 때까지 계속 트러블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 여드름인 줄 알았거든요. 성인성 여드름 뭐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럼 25살 넘어서 나는 그런 것들은 여드름이 아닌가요? 네, 여드름인데 성인 여드름이라고 해요. 다른가요? 그렇죠. 성인 여드름은 일단 데일리 케어를 잘못해서, 자기 피부 타입을 판독을 잘못했든가, 아니면은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엄청나게 어떤 다른 병 때문에 먹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자극이에요. 세안 습관, 뜨거운 물로 막 씻는다든가 깨끗이 씻는다든가 유분을 너무 많이 바른다든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여드름 피부인 줄 알고 나는 원래 여드름이 안 없어져. 어떤 사람은 50에도 안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영상 잘 보셨어요? 한 번 들어선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대로 했는데 개선이 안 돼, 그러면 본인의 피부 판독을 잘못한 거거든요. 이럴 때 댓글 남겨주시면 아주 친절히 상담해 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영상은 예민 피부에서 만나요.